지난해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느긋하게 모처럼 긴 연휴를 즐기기 시작하던 9월 29일부터 출근해서 10월 1일까지 일시키는 잔인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 월급 봉투의 두께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산업통상자원부, 줄여서 산업부는 왜 한민족 최대 명절의 한가운데에 직원들을 출근시킨 걸까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경제 지표는 이 경제 상황을 진단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재료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GDP, 물가, 생산, 소비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정기적으로 경제 지표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숱하게 만든 경제 지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계,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외국에 팔고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얼마나 제품을 사왔는지를 나타내는 수출입 통계가 그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빠를까요? 말 그대로 주문과 동시에 땡 하고 바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한 달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인 매월 1일 오전 8시면 수출입 통계를 내놓습니다. 다른 통계들이 평일날 발표되는 것과 달리 수출입 통계는 무조건 한 달이 끝난 다음 날, 즉 매월 1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지난달, 즉 6월 수출 통계도 언제나처럼 7월 1일 아침 8시에 발표됐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은 3,348억 달러, 수입은 3,117억 달러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무역 수지는 231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한복판에 산업부, 무역정책국, 수출입과 직원들이 출근한 것도 하필 9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10월 1일이 보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1일 아침 8시 수출입 통계를 정교한 분석과 함께 내놓기 위해서 수출입과 직원들은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요. 한 달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 아침 땡 하고 수출입 통계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빠른 건지 실감을 못 하시겠다면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출 주도형 제조업 국가인 일본의 6월 수출입 통계는 7월 18일에 나옵니다. 우리보다 18일이 늦는 거죠. 독일은 더합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6월은커녕 5월 통계가 7월 8일에서야 나옵니다. 땅이 크고 주마다 분권 체제인 미국도 5월 수출입 통계가 한 달 넘게 걸린 7월 3일에야 나옵니다.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수출입 실적을 매우 빨리 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6월 통계는 7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중국의 통계가 무려 단 4일 차이라는 점은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중국의 통계는 신뢰성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를 수 있는 건 전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해외로 내보내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출입 기업들은 통관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하는데요. 어떤 상품을 얼마치 내보낸다 혹은 얼마치를 사들여온다 라는 이 모든 절차를 관세청에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매일매일 수출과 수입이 얼마씩 이루어졌는지까지 1단위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통계가 빠른 대신 그만큼 날림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세계 180여 개 국가는 수출입 품목을 6자리 통일된 숫자, 이걸 HS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6자리 숫자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7은 자동차, 3은 자동차 중에서도 사람을 실어 나르는 승용차, 70은 승용차 가운데 전기차 하는 식입니다. 여기까지 이 6자리는 전 세계가 공통인데요. 6자리 이후는 나라마다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코드를 추가해서 관리합니다. 중국은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공통 이 6자리에 4자리를 더 붙여서 합쳐서 총 10자리를 씁니다. 이걸 HSK 코드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예전에 핸드폰 번호 국번이 3자리에서 4자리로 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당연히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6자리보다 10자리 코드를 쓰면은 수출입 품목을 훨씬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6자리 코드는 5,609개의 상품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8자리를 쓰는 나라는 분류할 수 있는 상품이 8,957가지로 늘어납니다. 10자리를 쓰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11,293개의 상품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9자리를 쓰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비교를 해보시죠.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리튬의 경우 이 28이 히토류를 이제 나타내는 번호인데요. 28 다음에 41, 90 여기까지는 28, 41, 90까지 6자리는 세계 공통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4자리를 더 쓰기 때문에 여기 9020번 같이 리튬염을 따로 분류해서 수출입 상황을 매일매일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의 이 무역 품목을 저희가 번역을 한 건데요. 일본도 28, 41, 90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세 자리인데다가 분류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기타로만 똑같은 자원 빈국이지만 우리나라는 히토류 가운데서 리튬염이 하루에 얼마나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지, 물론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이겠죠. 이 경우는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기타 로 엮여서요. 해물탕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6자리 국제표준은 마트에서 파는 냄비에 재료만 투하하면 되는 즉석식품 해물탕입니다. 10자리를 쓰는 우리나라는 해물 한 점 한 점, 다시 국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따로 만들어 넣은 수제 해물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포장 뜯고 냄비 투하형으로 하는 해물탕은 맵고 짜고 정도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재료 하나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새우가 좀 부족해? 그럼 조개를 넣어. 생선은 광어는 뼈가 좀 덜 우러나니까 참돔뼈로 바꿔. 국물의 깊은 맛이 부족하니까 다시 낼 때 다시마 한 장을 더 추가해. 요렇게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통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디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디를 채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통계를 가장 빨리 내놓는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품이 덜 팔려서 지난달 수출이 예상을 밑돌았는지,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있어서 올해 수출이 얼마나 늘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속도와 정교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는 발표 즉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글로벌 경제 매체들이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을 하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참고하는 10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대신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 산업부는 말 그대로 직원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수출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 수출입과에서 만듭니다. 사무관 2명과 주무관 2명이 조익노 무역정책국장과 이창훈 수출입과장의 지휘를 받아서 만드는데요. 매월 1일에 발표한다는 것에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어떡하죠? 남들은 연말 연시에 다 들떠있는 12월 30일부터 나와서 1월 1일 통계를 만듭니다. 내년도 일정은 더 끔찍합니다. 1일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4월과 7월, 8월, 10월 넉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일에 나와서 통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요. 2028년은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역시 6연휴인데요. 하필 1일이 두 번째 연휴 날입니다. 추석 연휴에 다시 나와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2031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9월 30일부터 보시는 것처럼 10월 3일까지. 게다가 근데 4일, 5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휴인데요. 6연휴. 마찬가지로 1일이 하필이면 연휴 둘째 날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출에 진심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겹게 들었던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트리플 감소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촉진할 원동력으로 여겨집니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7천억 달러 등정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11월 30일은 우리나라 수출의 날입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처음 돌파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60여 년 만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7,000배 늘었습니다. 수출에 이토록 진심이었던 덕분에 쓸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수출이 거의 항상 늘어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수출입 관련 뉴스를 그러려니 하고 넘기실 것 같습니다. 통계는 차고 딱딱하니까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출근길 아침에 무심히 듣고 넘겼던 수출입 통계가 사실은
여수왕, 홍승범 사무관, 강유라, 김지훈 주무관의 눈물과 땀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들으신다면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숫자 하나하나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한경 딥코노미의 정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